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2025년 6월 19일 시장은 장 초반에는 AI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전일 상한가가 이렇게 강하게 친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스튜디오 미러가 스튜디오 미러 왜 드래곤이 나와? 스튜디오 미러가 이제 대장주격으로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스터 블루가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이렇게 이어 나갔는데, 장 초반이 조금 넘어가면서 히스트 3등주였던 히스트가 2등주로 이렇게 등극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강세였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야 머니트리도 이렇게 좀 갭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NHN KCP 도 이제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나왔고, 특히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무리됐어요. 이거 종목이 잘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거의 2년 만에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이 종목을 잡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물리지 않는 이상은 한 명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보면 신세계 INC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KC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급 흐름이 좋았죠. 인증 관련된 인증 결제나 온라인, 이제 어쩌면 온라인 결제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전자결제 이런 관련 테마주들이 좀 지속이 됐고, 사실상 금일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강했던 섹터들 중에서 대표적인 섹터 중에서 하나고, 그다음에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대거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한미글로벌,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우진엔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외에 G2파워, 한신기계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원전 관련주들이 막판에, 장막판에 갑자기 팍팍팍 들어오더니 그냥 시장을 거의 먹어버리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아마 금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거의 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거진 다 들어왔어요. 거진 다 고점,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두 방 나오면 이제 시세가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실 필요는 없다. 이전에 관심을 가졌어야지, 이렇게 눌림자리였을 때 사실. 그래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고, 금일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보사 관련된 이제 코오롱 피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보사와 관련돼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따로급밥이에요. 개별 이슈로 해서 들어오는 종목도 이렇게. 그럼 또 관광 여행 소비주들도 반등이 나왔죠. 노란풍선이라든지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카지노 관련된, 온라인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들도 수급이 꽤 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AI 관련주하고 웹툰 콘텐츠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코인 결제 관련된 종목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원전 관련주까지 여태 최근에 시장 흐름상 주도주 역할을 했던 굉장히 좀 강한 섹터들이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명확히 나타난 장세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 단조예요.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300일선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전일 제 말을 듣고 금일 아침에 이렇게 또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신 시청자님들은 1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최근에 한 마리 그 전일 한 마리 있죠. 이란 같은 경우 이란에 이제 전초 기지를 부시는 거는 2주 정도의 시간을 좀 주겠다. 약간 카운트다운으로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금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차트 베이스상 이 앞전 고점 돌파는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2,800원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금일은 살짝 뭐 주춤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다음 주 흐름을 넘어갔을 때는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을 제가 이 종목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앞에서 뭐 매도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장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습관적으로 매도하신 습관 기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코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매수하셨으면 수익이 괜찮은 수익이 좀 나왔을 거고, 현 흐름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밀렸을 때 뭐다? 여기서 만약에 매도하셨다. 그 다음에 여기 밀리는 형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금일도 살짝 또 밀리는 형태가 또 나온다. 시간으로도 한 1%인가 2% 밀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여전히 맥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밑굴단 형태로 양봉으로 나오면서 서서히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전 고점 돌파까지도. 그러니까 현재 이런 흐름은 매집봉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대량 거래량에 비해서 매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잖아요. 물론 21선이 무너졌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밀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지지선 다 라인을 또 지금 지지를 다 받은 상태고, 바로 아래가 지지선이 굉장히 좀 강해요. 120선, 61선 다 받쳐져 있잖아요. 21선이 무너졌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양봉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세게 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거래량이 이렇게 세게 들어왔는데 하반까지 어떻게 밀어. 그럼 세력들도 손해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제가 계속 이제 매일 추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리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언 디바이스도 역시 밀린 다음에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는 어때요? 수급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기준은 한 10% 정도 수익을 보셨을 테고, 이 종목은 뭐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뭐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적당히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셨으면 챙기는 습관도 괜찮습니다. 근데 차트 베이스는 정말 좋아요. 좋긴 좋아요. 여전히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제가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121선을 완벽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121선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아니야 21선 이탈 21선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3,700원만 지켜준다면 꾸준히 끌고 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음 주까지. 전 7월달 때는 막 매일 추천주 드릴 생각은 없어요. 7월달은 장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해야 될 타임이거든. 7월달은 거의 뭐 현금 보유하고 맥점 나올 때마다 현금의 한 20-30% 정도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좋은 거고, 다음 주까지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주들을 계속 또 단기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흐름까지는 나쁘진 않아 보인다. 좀 지켜보시는 것도 그래서 이 부분 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흐름 좋게 나왔습니다. 수급 흐름 좋게 나왔고, 금일 흐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5일선 강하게 먹었으면 금일도 한번 기대해 볼 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단도 한번 쏟고 쳤다, 그럼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 종목도 원전 관련주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보통 남북기업주에서 자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 종목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라든지 마그네사이트 같은 금속 소재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원 관련주도 이렇게 엮이긴 하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핵심 장치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밸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도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원전 관련주로 엮였다고 하더라도 2%인가 3%밖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 시총을 보시면 783억밖에 되질 않거든요. 충분히 세력들이 원전 관련주로도 편입해서 건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일 이제 장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원전 관련주의 죄다 급등 나왔잖아요. 거의 10% 이상 기본적으로 다 넘기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작으면 10% 이상, 크면 상한가. 제일 강한 섹터였단 말이죠. 근데 티플레스는 아직 시작점이란 말이죠. 지금 정별 시작점이기 때문에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좀 편합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도 없고요. 진입하기에도 부담도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거고, 제가 봤을 때 원전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금일 만약에 원전 관련주들이 장초반에 강하다면 원전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게 또 남북경합주로 들어오는 것도 좋고, 그래서 재료가 두 가지로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세아 메카니스 같은 경우는 전일 수급이 들어와서 매도하신 시청자님들은 이제는 제외하고 여전히 들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만약에 밑으로 시작하더라도 5일선을 받고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담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심지어 중장기로 두면 만원대도 충분히 저는 넘긴다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한방 이 3190원 넘기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세아메카니스는 또 에너지 고스트랑 이 아이언 디바이스처럼 재료도 비슷하고요. 그 ESS라는 그 특성상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부유현태 같은 경우도 저는 2차전지 관련주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노복 관련주라도 엮여 있잖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장담부 한번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쉽게 나오질 않네. 근데 앞전에 매집이 잘 되어 있고, 현재 21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상태지만 어때 5일선을 다시 먹어준 상태고, 금일 상승 흐름만 나오면 바로 또 21선 넘기면서 심지어 또 300일선이 바로이거든요. 그러니까 300일선까지만 넘겨주면 좀 대박 패턴이 좀 나오는 건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양봉 한번 나오면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 프로 같은 경우도 2차전지 관련주죠. 딱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전일 같은 경우는 2차전지가 거의 뭐 외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 흐름이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거래량이 굉장히 좀 이쁘게 들어온 상태고, 영어활동, 이제 현금흐름 편상 영어활동을 보면 이 종목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2차전지는 지금 뭐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에 흐름이 안 나오면 7월달은 좀 장세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추천될 것 같긴 한데, 8월달부터는 확실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8, 9, 10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그냥 어차피 바닥이잖아요. 눌린 바닥이니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끌어올린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금이라도 바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코어라인 소프트. 코어라인 소프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 세력이 대부분 들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게, 대장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매집봉이 계속 뜬단 말이죠. 그리고 유근래 이렇게 강하게 이제 대장거래 실리면서 끌어올렸는데, 어때? 밀 때 이 앞전에 힘들게 대장거래량 끌어올린 상승률을 그대로 소폭의 거래량으로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집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는 거. 왜? 올렸을 때 대장거래량 악성 매물 받아먹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받아먹었으니까 밀 때는 자전거래로도 쉽게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뭐 쉽게 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더 뭐 대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추후에 유상증자 물량이 이번 6월 27일 날 나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세력들이 대부분 물량을 다 받아먹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 이 수많은 물량을 떨구려면 시세를 한번 크게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종목은 공모가가 45,000원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해요. 방송할 때마다. 왜냐면 새로운 시청자님들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 대비 이미 많이 밀린 종목인데, 여기에서 뭐 10%가 뭔 의미겠습니까? 5%, 10% 밀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바닥은 바닥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끌고 가셔라.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파이메디스 같은 경우도 크게 의미 없어요. 이 종목도 이 앞전에 대장거래량 실리고 거래량 없이 조정 나왔죠. 그런 다음에 반등 나온 다음에 심지어 저점을 깼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슈팅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대장관 실려서 또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특징인가 봐, 이 종목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굉장히 신중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냥 들고 계시고 입고 있으면 알아서 크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어차피 위에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산 것도 아니고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하시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OS라는 종목이 죄송합니다. 이거 깜빡이질 뻔했네. 동방 메디컬 같은 게 전혀 이제 추천 종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잠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방 메디컬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지형, 이 조정 나왔을 때 이제 도지형으로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고요. 만약에 금일은 5일선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딱히 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앞전 이제 15,490원을 앞두고 송고르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개인들 물량을 받아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싶은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받아먹은 다음에 끌어올릴 거라 보거든요. 근데 실적이 확실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모양새가 이제 실적이 나빠질 리는 없단 말이에요. 한 2, 3년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실적 면에서.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15,490원 넘기면서 16,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조정 나오고 혹시라도 진입하셨다면 혹시라도 진입하셨고 금일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십시오. 이 종목은 제가 한 2, 3주 정도 내다보고 드린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흐름상 지켜봤을 때 뭐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제가 또 매도 신호 드리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잘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버넥트 같은 경우도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그나마 매수할 만한 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BQA 같은 이제 상한가치는 대장주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비실비실했단 말이죠. 근데 현재 흐름상으로는 딱히 나쁘진 않아요. 21선 돌파 나왔다가 또 밀린 형태인데 딱히 크게 의미 두지 않습니다. 이미 대장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실렸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가든지 바로 못 가면 한 2, 3주 정도 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또 61선 부근까지 밀 수 있다. 61선 부근 한 4,500원대까지 한 300원이니까 6, 7%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세가 안 나오면. 그런 다음에 모양 작고 상방으로 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2, 3주면 거의 7월 한 첫째 주면 둘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강하게 수급 흐름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심하면 8월달 때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시간을 끌면 불리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끌수록 유리해지는 자리예요. 현 자리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는 것까지 봤을 때 밀고 4,500원 닿으면 그때부터 옆으로 긴 다음에 상승 반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기다리시면 수익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이런 종목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신플랫폼하고 재료가 비슷해요. 이 종목은. 신플랫폼 잘해가고 이 종목 못 간다? 말이 안 되거든요. 시총이 563억밖에 되질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금일 추천주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OS랩을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라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는 쉽게 말해서 이제 빛으로 거리와 사물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로봇, 드론, 물류 자동화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 회사 자체가 스마트 톨링 시스템 관련 수혜를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톨게이트에서 정차 없이 그냥 통과하면서도 자동으로 유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나이다 센서인데, SOS랩이 이 센서를 에스텔픽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제품 검증을 거쳐서 본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국적으로 이게 또 적용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큰 매출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와의 협업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이제 개발 중인 모바일 로봇에 들어갈 고해상도 3D 나이다를 SOS랩이 공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연말이나 이번 연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양산될 예정이고, 추도 물량만 3,00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봇 양산이 시작되면 SOS랩이 여기에서도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세 번째는 글로벌 정책 변화예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책마다 국내 증시에 바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원전 정책 발언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바로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이렇게 보였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저렇게 정책적으로 나가니까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간소화를 하는 등 이제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진심이거든요. 트럼프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규제가 풀리면 라이다 수요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SOS랩 같은 기업에는 이제 큰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글로벌 수주 확대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강산 채굴용 나이다도 개발 중이고요. 공항의 이제 자율주차,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화, 로봇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분야로 센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최근 중국산 라이다에 대한 이제 미국 수출 규제가 이제 나오면서 국내 기술 보유 기업인 이제 S랩이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현재 1차 시세 한번 나온 상황이죠. 1차 시세 나온 다음에 어때요? N자형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2차라 이렇게 N자형으로 이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21선을 이탈했지만 지금 어때요? 120선에 다시 먹어버리고 21선도 121선과 골든크로스가 되었죠. 61선 넘기고 121선도 넘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121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고 21선을 또 돌파하는 흐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맥점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근에서 운이 좋으면 바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흐름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면 실적이 좋아질 밖에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적자지만 영업 순이익 자체가 적자지만 제가 방금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종목이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만은 순차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슈팅이 뭐 시세가 계속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반응하면서 강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일 이 종가 보합권부터는 매수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14,020원부터는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나쁘지가 않아요. 5일선도 턴했죠. 보시면 차트 베이스 보시면 5일선도 지금 21선과 골든코스 초기 구간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밀린다 하더라도 크게 하방으로 내려갈 자리도 없어요. 지금 보면 121선 지지 확인이 됐잖아요. 21선이 이제 120선 넘겼고 5일선이 지금 21선 넘기려고 하는 구간에서 세력이 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아요. 현대차 이제는 어쩌면 현대차의 이제 노봇 산업 노봇 이제 산업과도 관련해서도 나쁠 게 하나 없어요. 이 종목은 장사를 엄청 잘하겠죠. 잘 헤쳐먹겠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리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이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기겠죠. 지금 저점을 높이는 이제 저점을 높인 거잖아요. 1차 시세 나왔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2차 시세 나온다면 2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종목은 일단 16,500원 넘기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SOS랩은.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 종목. 그래서 고민하다가 가져왔고, 두 번째 추천주는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에요. 드림시큐리티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이제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전자서명, 인증, 암호화, 전자결제,
금융보안 같은 주력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뭐 특히 나온시큐어, 나온시큐어도 그렇고요. 그 한국정보인증, 뭐 한국전자인증 미친 듯이 수급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들 보면 한국정보통신, 뭐 아톤, 그 다음에 갤럭시와 모니터링,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와 이제 이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과 같이 디지털 인증과 보안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자서명, 모바일 인증, 문서 암호화, 보안 솔루션 같은 디지털 보안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나오질 않았어요. 앞전에 라운시큐어나 한국정보인증이나 한국전자인증처럼 뭐 아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처럼 시세가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시세가 들러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저만의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차트상 저평가, 그러니까 실적으로 저평가가 아니야. 그냥 차트상 저평가, 기술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대한거래량 이렇게 매수거래량이 실려 있고 밀릴 땐 어때요? 밋밋한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한번 수급이 강하게 돈다면 어때요? 밀어버렸죠. 대한거래량으로, 은봉으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장대은봉이 매도로 떨군 거냐 아니면 매집봉이냐의 차이는 이 은봉 안에 몸통에 들어왔을 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최근에 어때요? 매도 물량을 떨군 세력들이 다시 어때요? 들어왔다. 그대로 자전거래 한 거죠. 여기서 뭐 A팀이 작전을 했다고 한다면 B팀이 그 A팀의 물량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때요? 지속적으로 또 끌어올리고 있죠. 5일선 의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너뜨린 척하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매우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앞전 고점 돌파, 이제 이게 계속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박스권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2023년 초기부터 박스권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흐름이 좋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그냥 말만 하면 수급이 그냥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 다 넘긴 상태죠. 5일선, 21선.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돌파하기 직전이고 61선이 120선만 돌파하면 완벽한 정배열 형태입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측면도 있고 내용도 좋아요. 지금 딱 맞아 떨어집니다.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베이스도 모양이 좋고요. 내용상으로도 최근에 토큰증권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뭐 보안, 뭐 전자결제, 암호화, 인증 뭐 이런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고 한국정보통신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한국정보통신이 2년 만에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이 안 가는 종목도 이렇게 상한가를 쳐버린 마당에, 그러니까 재료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재명 정권과 잘 맞아떨어진 정책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이 꾸역꾸역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딱 갔다가 밀렸다가 반복하다가 이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흐름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시를 못합니다. 이 내용 재료 강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고점 돌파 보면서 예상하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은 SOS렉과 보안 인증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를 추천드렸습니다. 원래는 나온시큐어를 생각했거든요. 나온시큐어를 생각했는데 나온시큐어도 갈 것으로는 봐요. 저는. 근데 그래도 저는 드림 시큐리티가 시총은 더 커요. 한 300억 정도 큰가? 얘가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네.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드림 시큐리티가 차트가 훨씬 이뻐요. 제가 볼 때 보안주 관련해서는 드림 시큐리티가 제일 이쁩니다. 아직 시세도 덜 나왔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고 가져와 봤어요. 여하튼 장세는 여하튼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